95%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 걸까요? 암의 원인, 오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암의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대부분 유전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암은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온 것이다. 이 유전자 문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절반만. 유전자의 변형이긴 한데 그러면 어떤 유전자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인가?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인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 생각하죠? 그런 유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생기는 그런 유전자의 문제는 모든 암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부모님한테서는 멀쩡한 걸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95%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암이 잘 생긴다는 거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이렇게 콜라처럼 달달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육류 중에서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햄, 소시지 뭐 이런 방식으로 먹게 되면 암이 더 잘 걸린다는 거죠. 여기 땅콩도 나와 있는데 땅콩은 그 자체로 암이 걸리는다기보다는 땅콩에 그 곰팡이균들이 같이 잘 살아요. 그게 나중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음식이 첫 번째 30%. 그 다음이 흡연입니다. 25%또 30%. 이렇게 25%에서 30%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고 연구한 논문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딱 몇 프로다 이렇게만 정하진 않고 좀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흡연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어떤 암이 제일 많이 걸릴까요? 폐암. 흡연 때문에 걸리는 암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폐암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위험한 거는 구강암입니다. 구강암. 여기 그 설암, 뭐 후두암, 뭐 이런 거 포함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요런 입술, 그 다음에 오랄 캐비티니까 그 구강암, 그 다음에 후두 이런데 암이 걸릴 확률이 5.7배, 5.6배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여기 엄청 높은 거 여기 뭐 있습니까? 폐암, 그 다음에 기관지암 이런 것들은 뭐 25배, 뭐 13배, 100세, 어이구 인두암, 후두암 이런 거는 엄청 높네요. 그리고 뭐 방광암, 간암, 그 다음에 위암, 뭐 모든 암에 다 관여합니다. 특별히 여기 구강이나 인두, 후두, 폐 이런 쪽에는 굉장히 그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양한 소화기 계통의 암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2배, 3배 이런 정도로 폐암이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감염입니다. 15%에서 20%. 자, 감염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감염이 암 발생에 굉장히 큰 위험 인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2020년도 그 월드 캔서 리포트인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암이겠죠, 위암. 이렇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81만 명. 그 다음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궁암 쪽이겠죠. 자궁암, 자궁경부암 이런 쪽이 질암 이런 게 69만 명.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36만 명. C형 간염도 16만 명. 그 EBV라 그래서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기 그 코나 여기 기도
요 관련되는 암에 16만 명 이런 게 그 림프종 뭐 호치킨스 난 호치킨스 림프종 뭐 이런 거에 다양하게 관련이 된다는 거고요. 뭐 카포시 6종 요건 좀 드물긴 합니다만 요런 것도 그 림프종 이런 거에 관련이 되는데 42,000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염 때문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도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다. 특히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여기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걸립니다. 되게. 예. H 파일로리 그다음에 헤파타이티스 B 이런 거에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아마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서 동아시아 전통은 좀 더 이런 감염에 특히 소화기 감염에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 10%에서 20%다. 그 다음 기타 이때 기타는 뭐 다양한 오염 물질이죠. 공기 오염이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특정한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요 그 기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가 또 5%. 지금까지 그 다양한 암의 원인들을 살펴봤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고한 것은 이 표인데요. 음식과 흡연이 거의 비슷한 정도, 음식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감염, 비만,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방사선 노출, 뭐 그런 것들이 기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음주가 한 5% 정도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표도 있지만 그 월드 캔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거기는 흡연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어. 32%, 음식은 30%, 감염이 10에서 20%, 직업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유전은 5%, 아까 말씀드렸죠. 음주는 3%로 나와 있고요. 환경오염, 방사선 이런 것이 각각 또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검은색은 이제 월드 캔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 흡연에 대해서는 12%, 11.9% 정도 나와 있고 감염이 21.2%.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위암, 그 다음에 간암 이런 거에 감염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은 1.1%. 음주는 남자는 3%지만 여자는 0.5%. 우리나라는 또 과체중, 이 남자는 1.5%, 여자는 2.2%.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 남자는 0.1%, 여자는 1.4%.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과체중이나 신체 활동 부족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이게 음주보다 더 나쁜 겁니다. 2.2%, 1.4%니까. 자,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암의 원인은 보세요. 음식, 흡연은 대체로 언제 할까요? 뭔가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비만도 상당 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도 기분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면 음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몸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경우는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뭐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뭐 맛있는 거 없나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다른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음식이 현대인들한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TV만 틀면 뭐 먹는 방송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뭘 먹고 그 테마 세계 기행 이런 거 봐도 자꾸 뭘 먹고 또 뭐 예능 프로그램인데 뭘 자꾸 먹어요. 왜 이렇게 자꾸 먹나 몰라. 또 밤에 또 뭐 무슨 그 밤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0시, 11시 뭐 이때 되면은 E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시사 프로그램 하는데 중간에 광고가 자꾸 라면 뭐 맥주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먹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음식이라는 게 거의 오락에 가깝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재밌는 것이 많으면 그렇게 오락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안 좋으면 먹어서 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어서 풀거나 마셔서 풀거나 피워서 담배를 피워서 풀거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스트레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 20대 30대가 암이 많아지는 원인도 아주 어려서부터 경쟁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식으로 풀거나 그게 과하면 비만이 되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술을 한잔 하거나 한 잔도 아닐 수도 있죠. 담배를 피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아까 그걸 다 더하면 70%에서 90%가 스트레스라고 봐야 될까? 90%까지는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로 최소한 50% 이상은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지 않나. 물론 WHO에서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통계로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의과대학이나 아니면은 전공의 시절에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그 책에도 없고 논문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그냥 심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체감적으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엔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암센터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내과 선생님이셨어요. 스트레스는 암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그 공식적인 논문이나 교과서에 실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임상을 환자를 늘 보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암의 원인은 아까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까지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유전자는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까 같은 그런 다양한 원인들 특별히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되면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은 40세 이하 또 여러 장기에 동시에 발생했다든지 양쪽에 다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남성형 유방암이나 갑상선 수질암 그 다음에 그 대장암 중에서도 가족성 용종 뭐 이런 게 동반된 암들은 실제로 유전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한 가족 내에도 같은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런 경우도 유전성, 가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유방암과 난소암, 대장암과 자궁암 이런 것들은 두 개가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그 가족 내에서 이런 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유전성 그리고 가족성으로 물려받은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유전성 암 이런 걸 유전성 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겉보기, 내시경, 조직 소견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유전자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가족성 유전성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대장암 중에서도 용종이 많이 막 발생하는 그런 암이라든지, 또 유방암 중에서 브라카라는 이런 유전자가 있을 때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이제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대표적인 가족성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5%밖에 안 된다고 했죠. 대부분은 유전자가 그 살면서 어떤 다음번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 때문에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독일 발음으로 한다면 바르부르크 효과입니다. 바르부르크 효과. 요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암이 생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경로에서 문제가 생겼다. 주로 이런 포도당을 이용을 많이 한다. 암세포들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 때 포도당을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그게 이분이 밝혀낸 효과, 그 바르부르크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암은 왜 생기는가?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할 때도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지고 그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암세포들은 그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것이 그 암세포의 특징이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두 번째는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잘 만든다. 그래서 과도한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암세포를 키우는데 더 연관이 많이 된다. 요거는 논문이나 그 교과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임상을 하는 그 암재활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암은 이렇게 원래는 우리 세포였어요. 멀쩡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지고 주변으로 계속 침범하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은 그러면 대사질환이라고 했는데, 대사질환이라는 게 뭔가?